한부모 가족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취업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지금 받고 있는 수당들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일 거예요. 특히 월 2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과연 한부모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인 취업 후 수당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 계산 방식과 실제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동양육비인데요. 정식 명칭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84만 1,597원 이내이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 받는 월급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근로소득에는 30%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소담 씨가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소담 씨가 새로운 직장에서 세전 27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면 실제 소득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70만 원에서 30%를 공제하면 189만 원이 됩니다. 이 189만 원이 바로 소득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4인 가구 기준인 384만 원대와 비교하면 여유가 상당히 있죠. 따라서 이소담 씨는 취업 후에도 한부모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 공제 제도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인 셈이죠. 실제로 이 공제 때문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까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급여는 어떨까요? 주거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8%인 292만 6,931원을 초과해야 탈락하는데요. 이소담 씨의 산정소득 189만 원으로는 이 기준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계시거나 보유하신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한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추가로 계산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가 2인 가구 한부모 가족이고 월 22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해보죠. 30% 공제를 적용하면 154만 원이 되는데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는 247만 7,575원이니까 여유롭게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소담 씨가 매월 전 배우자로부터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양육비 같은 사적 이전 소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58만 9,899원, 즉 약 5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돼요. 따라서 월 80만 원의 양육비 중에서 59만 원을 초과하는 21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김소담 씨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154만 원 더하기 사적 이전 소득 21만 원으로 175만 원이 되어요. 이는 여전히 2인 가구 기준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한부모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취업 시점부터 소득 변동 사항을 미리 신고하시면 급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부양 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 중에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약 9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으로 계산되죠.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한부모 가족이 받는 소액의 양육비나 지원금 때문에
복지 혜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많은 분들이 취업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예요.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한부모 수당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아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에서 지원되는데 한부모 수당의 63% 기준과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수급 자격은 탈락하더라도 한부모 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해요.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도 고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소득 환산율이 적용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 구간이 있어서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돼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한부모 가족분들이 지원 기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소득이 발견되어 환수 조치를 받게 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신고하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한부모 가족이 취업으로 소득이 생겨도 근로소득 30% 공제 덕분에 수당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70만 원 정도의 세전 소득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또한 양육비 같은 사적 이전 소득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에 포함되니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개인별 재산 상황이나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실용적인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